혼자 사는 사람, 가족과 마음이 먼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인복이 없구나. 나이 들어 참 외롭겠구나. 결국 저렇게 혼자 남는구나. 그러나 저는 백여섯 해를 살아오며 분명히 보았습니다. 가족이 많다고 반드시 따뜻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있다고 반드시 노년이 편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많다고 밤마다 마음이 덜 외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남에게 크게 기대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 나중에는 더 단단하고 더 조용하고 더 깊은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신이 혼자인 것은 버림받아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남보다 일찍 당신을 깨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곁에 두면 노년의 마음은 더 크게 다칩니다. 자식에게 너무 매달리면 사랑이 원망으로 변합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으면 남은 세월까지 무거워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왜 외로운 사람이 오히려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왜 사람을 줄여야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그리고 노년에 반드시 끊어야 할 관계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아마 당신은 오늘 평생 붙잡고 살았던 마음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가족에게 기대지 못한 사람은 남보다 일찍 마음이 강해진 사람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 들으면 조금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06 해를 살아오며 참 이상한 사실 하나를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 둘 곳이 적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안에 식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편히 말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밥상에는 함께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늘 혼자였습니다. 서운한 일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고 울고 싶은 날에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누군가 들어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입을 다물고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지나왔고 부모님도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참 드물었습니다. 걱정은 했지만 따뜻하게 안아주지는 못했고 마음은 있었지만 말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늘 혼자인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없는가? 내가 정말 인복이 없는 사람인가?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기대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남보다 일찍 자기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누가 대신 울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눈물을 닦는 법을 배웠고 누가 기대라고 어깨를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기둥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세월이 쉬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외로운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더 깊이 외로웠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여러분을 무너지게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못하고 남의 아픔을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묘한 인생의 이치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만 따뜻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했던 사람이 오히려 사랑의 귀함을
더 깊이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지나온 사람이 외로운 사람의 눈빛을 더 빨리 알아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일찍 마음의 힘을 배운 사람이다. 나는 혼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오래 겪은 사람일수록 누가 조금만 따뜻하게 다가와도 마음의 문을 너무 빨리 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위험입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곁에 두면 위로가 아니라 더 깊은 상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자식에게 너무 기대는 마음은 노년을 더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된 마음에는 조금 아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압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젊은 날의 땀이고 잠 못 이룬 밤이고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며 자기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내어줍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는 평생 자식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이 내 마음을 조금은 알아줘야 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노년의 큰 아픔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내 남은 인생의 외로움까지 모두 맡겨버리면 그 사랑은 어느 날 조용히 원망으로 변합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힘든 시절을 지나며 내 옷은 아껴 입어도 자식 공부는 시키려 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은 참아도 자식 밥그릇은 비워두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 인생도 보상받는 것 같았고, 자식이 멀어지면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자기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부모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삶만으로도 숨이 찰 때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부모의 기다림은 점점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말 없는 원망이 됩니다. 제가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을 오래 붙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이 돌아올 자리를 따뜻하게 남겨두되 자기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고맙게 맞이하고, 오지 않는 날에는 내 하루를 조용히 살아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차가운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부모와 자식을 모두 살리는 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기대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부모는 더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기 마음을 바로 세우면 자식도 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을 꼭 마음에 두십시오.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자식에게 매달리지는 마십시오. 자식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내 남은 세월을 모두 기다림으로만 채우지는 마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너무 무거우면 그 사랑도 자식에게는 짐이 됩니다. 진짜 노년의 평안은 자식이 매일 곁에 있어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자식에게 묶여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부모가 조금 내려놓을 때 자식은 오히려 더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만큼 위험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아무 사람이나 곁에 두는 일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아무나 곁에 두면 외로움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시끄러워집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이상하게 마음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어도 바쁘게 견뎠는데 나이가 들면 빈방의 조용함이 크게 들립니다. 밥을 먹다가도 문득 말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녁 무렵이 되면 괜히 마음 한쪽이 서늘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람을 많이 만나야 덜 외롭지. 모임이라도 나가야 마음이 살지. 누구라도 곁에 있어야 늙어서 덜 쓸쓸하지. 물론 사람을 만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외롭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사람이나 내 마음 가까이 들이면 그 사람은 위로가 아니라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작은 비교가 마음을 흔들고 괜한 체면 때문에 내 하루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어른들은 정이 많습니다. 동창 모임, 친척 모임, 이웃 모임, 오래된 인연을 쉽게 끊지 못합니다. 그래도 아는 사이인데, 그래도 옛날에 가까웠는데, 이런 마음으로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이상하게 더 허전합니다. 웃고 왔는데 더 외롭고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마음은 더 복잡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관계가 내 마음을 쉬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소비하게 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많지만 진심은 없고 말은 많지만 따뜻함은 없는 관계 속에 오래 있으면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더 아픈 법입니다. 저는 오래 살아오며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형편을 비교하지 않는 사람,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내가 늙어가는 모습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가 10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로움을 피하려고 마음의 문을 너무 넓게 열지 마십시오. 집에도 대문이 있듯이 마음에도 문턱이 있어야 아무나 들어오게 하면 내 마음은 쉬는 집이 아니라 소란한 장터가 됩니다. 진짜 지혜는 사람을 많이 붙잡는 데 있지 않습니다. 누가 내 곁에 있어야 하고 누가 조금 멀리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지혜는 떠나야 할 사람을 떠나게 두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립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배신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떠나는 사람은 붙잡지 않는 것이 나이 든 사람의 진짜 품격입니다. 살다 보면은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한때는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멀어집니다. 예전에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습니다. 친척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오래된 친구도 그렇습니다. 젊은 날 함께 웃던 사람이 나이 들어 가장 낯선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사람이 나를 버린 건가? 그동안의 정이 그 정도밖에 안 됐나? 그러나 여러분, 모든 멀어짐이 배신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자기 몫을 다하면 조용히 물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오래 머물 사람이 아니라 어느 한 시절을 지나가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서운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도 자기 길이 있었고 나도 내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백여섯 해를 살아오며 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제자도 있고 인생길에서 만난 벗도 있고 잠깐 함께하다 멀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래 남는 사람은 꼭 오래 곁에 있었던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잠깐 지나갔지만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인연을 길이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래 함께했다고 깊은 인연은 아니고 짧게 만났다고 가벼운 인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내 삶에 무엇을 남겼는가입니다. 나를 조금 더 성숙하게 했는지, 내 마음을 조금 더 넓게 했는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는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한국의 어른들은 정이 깊어서 사람을 쉽게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오래 알던 사이인데, 그래도 피부친데, 그래도 한때는 가까웠는데 이런 말로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붙잡는다고 다시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붙잡을수록 관계는 더 상하고 내 마음만 더 초라해집니다. 진짜 어른은 떠나는 사람 앞에서 소리치지 않습니다. 원망으로 끝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다. 마음은 아파도 조용히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인연이었구나.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을 조금 알게 된 사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온 사람은 따뜻하게 맞이하십시오. 그러나 떠나는 사람은 너무 오래 붙잡지 마십시오. 떠난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아직 남아있는 좋은 인연을 볼 수 없습니다. 지나간 계절을 붙잡고 있으면 지금 내 앞에 온 봄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떠난 사람보다 떠난 뒤에 남은 기억 때문에 더 오래 아픕니다. 그 기억을 어떻게 내려놓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5번째 신호입니다. 오래된 원망을 내려놓아야 남은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가장 무거워지는 것은 몸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젊을 때는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말 한마디가 나이 들어 문득 되살아납니다. 오래전 형제가 던진 서운한 말, 배우자가 몰라주었던 세월, 자식에게 기대했다가 상처받은 순간, 친구에게 느꼈던 배신감이 조용한 저녁에 다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그때 왜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나는 평생 참기만 했는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었나?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이 조금은 달라졌을 텐데. 저는 그 마음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억울했던 기억 하나쯤은 품고 삽니다. 특히 한국의 어른들은 더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 산 날보다 가족을 위해 산 날이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먹고 싶은 것을 양보하고 울고 싶은 날에도 집안이 흔들릴까 봐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마음 깊은 곳에 서운함이 남아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원망은 처음에는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억울했다 라고 말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래 품고 있으면 원망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남은 세월을 갉아먹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내 곁을 떠났는데 내 마음은 아직 그날 그 자리에 묶여있게 됩니다. 어제의 햇볕으로 오늘의 빨래를 말릴 수는 없습니다. 지나간 세월의 상처로 오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따져도 이미 끝난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 벌을 받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또렷이 기억하는 사람이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기억은 흐려져야 마음이 삽니다. 어떤 상처는 덮어두어야 남은 날들이 숨을 쉽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견디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가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더 이상 그 사람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오래된 원망을 조금 내려놓으면 마음속에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에 평안이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고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작은 행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친 내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원망을 내려놓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어려운 공부가 기다립니다. 나를 낮추는 일입니다. 진짜 귀한 사람은 자신을 크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6번째 신호입니다. 진짜 귀한 사람은 자신을 크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얼굴보다 먼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투입니다.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루는가입니다. 젊을 때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강해 보입니다. 자기 자랑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를 가도 앞에 서고 자기 말이 옳다고 밀어붙이는 사람이 대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정말 깊은 사람은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속이 빈 그릇은 작은 바람에도 소리가 크지만 속이 찬 사람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저는 오랜 세월 학생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며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오래 존경받는 사람은 재주가 많은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만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은 대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사람, 조금 더 안다고 남을 깔보지 않는 사람, 칭찬을 받아도 마음이 들뜨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의 어른들은 벼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익은 사람은 자꾸 자신을 낮춥니다. 낮춘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안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남에게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늘 자신을 크게 보이려는 사람은 속으로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두렵고 내가 밀려날까 두렵고 내가 작아 보일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이 많아지고 자꾸 남을 이기려 하고 자꾸 자기 이야기를 앞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사람들은 마음으로 멀어집니다. 여러분,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조용한 품격입니다. 내가 옳아도 끝까지 몰아붙이지 않는 마음, 내가 더 알아도 상대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 내가 살아온 세월이 길어도 젊은 사람의 말을 한 번 더 들어주는 넉넉함입니다. 이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김형석 교수로 살아오며 제가 자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오래 살수록 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나이를 앞세워 누군가를 누르려 하면 그 세월은 지혜가 아니라 무게가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히 듣고 더 천천히 말하고 더 낮게 앉을 줄 알면 그 사람의 세월은 빛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크게 보이려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말이 옳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마음을 작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 귀한 사람은 높이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높이 있어도 남을 내려다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겸손만으로 인생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도 하루를 게으르게 살면 복은 머물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보아야 할 것은
노년에도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성실함입니다. 7번째 신호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늙어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 살아오면서 이 사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큰 재산만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도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 삶을 놓지 않는 태도, 그것이 사람을 마지막까지 버티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지런함이라고 부릅니다. 부지런함은 꼭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중요한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일, 밥 한 끼를 정성스럽게 차려 먹는 일, 몸이 무거워도 조금 걷는 일, 마음이 가라앉아도 오늘 해야 할 작은 일을 미루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작은 성실함이 노년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한국의 어른들은 부지런함이 무엇인지 몸으로 아는 세대입니다. 가난한 시절을 지나며 새벽부터 일했고 자식들 먹이고 가르치려고 자기 몸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고단했지만 그 성실함이 집을 지켰고 가족을 세웠고 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제 나는 할 만큼 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는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쉬고 싶다. 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삶을 놓아버리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루를 놓기 시작하면 마음도 같이 흐트러집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 무거워지고 생각이 무거워지면 원망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면 삶이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부지런함은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도 제 삶을 돌아보면서도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늦은 나이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고칠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남 탓으로만 돌리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방을 정리하고 몸을 돌보고 말을 조심하고 약속을 지키고 감사할 일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상하게도 복이 머뭅니다. 복은 시끄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의 조용한 하루 속에 조금씩 쌓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마음까지 늙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붙드십시오. 그것이 걷는 일이든 책 한 장을 읽는 일이든 밥상을 단정히 차리는 일이든 좋습니다. 자기 하루를 스스로 돌보는 사람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합니다. 부지런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성실함도 때로는 욕심이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돈보다 오래가는 복, 바로 선한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기대지 못했던 사람은 남보다 일찍 자기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자식은 사랑해야 하지만 내 남은 인생 전체를 자식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나 곁에 두면 마음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떠나는 사람은 붙잡지 말고 오래된 원망은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짜 귀한 사람은 자신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은 늙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도 지혜롭게 써야 합니다.
착하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따뜻하되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곁에 있던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인간답게 살았는가, 얼마나 조용히 참고, 얼마나 따뜻하게 사랑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내려놓았는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남은 말이 있다면 댓글에 짧게 남겨주십시오. 내려놓기, 마음의 평안, 혼자서기, 이 세 마디 중 하나만 적어도 좋습니다. 그 말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작은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히 구독해 주십시오. 또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분, 관계 때문에 지친 분, 노년의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 분에게 이 영상을 한번 나누어 주십시오. 어쩌면 이 영상이 그분에게도 붙잡고 있던 마음 하나를 내려놓게 하는 작은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